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한반도의 원래 이름은 부산국이었다라는 주제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모두 중앙아시아에서 건국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럼 한반도에는 무엇이 있었냐, 그것을 말해달라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반도에는 부산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동쪽의 부산국은 고대 세계에서 해가 뜨는 땅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해남자 희축근표를 보면 동방의 경계는 갈석산으로부터 조선을 지나고 대인국을 통과하여 동쪽으로 해가 뜨는 부목의 땅에 이른다. 푸른 땅 수목의 벌판이다. 태호 구망이 다스리며 12,000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부목의 땅이 바로 부상국을 말하는 것인데, 이 부라는 한자가 바로 부상부라는 한자입니다. 전설상의 신목, 뽕나무, 그리고 해돋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아까 전에 기록에서 갈석산을 지나서 고조선을 통과하여 대인국을 지나 해가 뜨는 부목의 땅, 즉 부산국으로 가는데 그 거리가 무려 5,000km, 12,000리가 달한다. 이러한 기록인 것입니다. 여기서 부상이라는 나무의 이름은 뽕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뽕나무의 주요 원산지는 중국 대륙,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입니다. 여기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을 보면 뽕나무의 주요 원산지가 동아시아의 온대기후 지역과 북아메리카 지역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상에 대해서 얘기하기 앞서서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이 부상이 해가 뜨는 것이며 이는 일본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역사 기록을 참조를 하면 부산국은 해가 뜨는 곳입니다. 이는 곧 태양 숭배 사상의 시원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삼국유사의 기록을 보면 다음날 부상에서 해가 뜨자 중이 과연 와서 전과 같이 주문을 외우며 늙은 용의 간을 취하려고 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즉, 이 부상에서 해가 뜬다는 표현은 고대 세계에서는 관용적인 표현으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산해경에는 부상에 관한 흥미로운 기록이 있습니다. 산해경 해외 동정편을 보면 아래에 탕곡이 있다. 탕곡 위에 부상이 있다. 10개의 태양이 목욕하는 곳으로 흑시의 북쪽에 있다. 물속에 큰 나무가 있어 9개의 태양은 아래 가지에 있고 1개의 태양은 윗가지에 있다. 또 대황 동정을 보면 탕곡 위에 부목이 있다. 1개의 태양이 오면 1개의 태양이 나간다. 까마귀가 해를 운반한다. 그리고 곽박의 조석에를 보면 부상은 나무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잔잔한 호수 근처에 이렇게 10개의 나무가 서 있는데 1개의 태양은 까마귀가 운반을 해서 나무 위로 올라가 있고 나머지 9개의 태양은 물속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 9개의 태양이 순서대로 물 위로 올라와서 나무 위에 매달린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태양의 움직임을 이용한 달력을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고대인들이 날짜를 계산을 할 때 10개의 태양이 물속에 있다가 번갈아 가면서 하나씩 올라온다, 이러한 개념으로 날짜를 해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날짜 해석의 전통은 상나라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상나라가 하상주 중에서 두 번째로 기원전 4000년경에 존재했었다고 알려진 아주 고대 국가인데, 이 상나라에서는 10개의 태양이 존재해 그것이 매일 교대로 올라 10일에 일순한다고 생각해 십가는 각각의 태양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말해진다. 이 태양이 10일에 일순하는 것을 순이라고 부른다. 초순, 중순, 하순이라는 통칭도 이것에 유래한다. 즉 정리하면 상나라에서는 지금 현재는 일주일을 7일이라고 계산을 하지만 고대 상나라에서는 일주일 10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0일이 하나씩 지날 때마다 이것을 순이라고 불렀다. 즉 일주가 일순이었다. 이러한 개념으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대인들이 날짜를 계산하는 방법은 바로 이 잔잔한 호수에 10개의 나무를 세워놓고 해가 하나씩 올라와서 날짜가 바뀔 때마다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이름을 붙인 10개의 나무에 표시를 함으로써 이 10개가 지나면 10일이 지났구나, 1순이 지나갔구나,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방식은 1년을 계산하는데도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태양이 여름에는 길어지고 겨울에는 짧아지는 특성이 있는데 해가 긴 하지 때는 해가 이쪽에서 이렇게 일출을 하고 태양이 짧은 동지 때는 이쪽에서 일출을 하게 되면 이러한 위치를 토대로 해가 떠오르는 위치에 따라서 오늘이 1년 중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용한 날짜 계산 방법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날짜 계산 방법에서 비롯된 어떤 문화 유적들이 솥대와 삼조고가 있습니다. 솥대는 나무 위에 까마귀가 앉아있는 형상을 바탕으로 만든 어떤 날짜 계산 기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마을의 종교적 성지 소도에 10개 정도 세워놓고 해가 떠오르는 위치를 바탕으로 날짜를 계산을 했다, 이러한 사실을 유출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고구려에서 삼조고를 중요시하면서 태양을 상징하는 새로 이 까마귀를 사용했다는 것도 바로 아까 전에 이러한 날짜 계산 방식에서 유래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정리하면 부상국이라는 나라는 동쪽 끝에 위치했는데 해가 뜨는 곳으로 고대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으며, 이곳은 부상이라는 나무를 이용해서 해가 뜨는 위치를 통해 날짜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일종의 고대 세계의 달력의 역할을 하던 것이었고, 고대 샤머니즘 사회에서는 천체의 움직임을 계산함으로써 날짜를 계산하는 행위는 상당히 고급 샤먼들만이 할 수 있는 행위였기 때문에 이 부상이라는 나라는 상당히 종교적으로 중요한 곳이었다, 즉 종교적 성지였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부상국의 위치에 대해서 사료적 검토를 해볼 텐데, 양서의 열전의 제2편을 보면 부상은 대한국의 동쪽 2만여리에 있는데 그 땅은 중국의 동쪽에 있으며 그 땅에 부상목이 많이 자라는 까닭에 이름으로 삼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 남사의 기록을 보면 대한국은 문신국의 동쪽 5천여리에 있다, 또 문신국은 외국의 동북쪽 7천여리에 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즉 부상국은 외국에서 동북쪽 7천리, 동쪽 5천리, 동쪽 2만리, 이러한 거대한 거리에 떨어져 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걸 지도로 나타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제가 지난 방송에서 고대의 외가 인도네시아 지역에 있었다, 이것을 사료적 근거를 통해서 면밀하게 밝혀드린 바가 있는데,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 인도네시아의 말라카 해협으로부터 동북쪽 7천리의 문신국이 있고 동쪽 5천리의 대한국, 그리고 대한국에서 동쪽으로 2만리의 부산국이 있다면, 부산국은 현재의 어떤 캘리포니아 서부 해안 또는 이 캘리포니아 지역에 있어야 되는데, 이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고대 시대에 태평양을 횡단을 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외의 위치를 다른 곳으로 잡아야 되나,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그 동북쪽 7천이 캄차카 반도의 문신국, 그리고 알래스카의 대한국, 그리고 그 동쪽 2만리의 플로리다 지역에 부산국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일부 학계에서는 부산국이 현 아메리카 대륙에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국이 현 아메리카 대륙에 있었다면 일본과 신라 그리고 고려 또한 아메리카 대륙에 있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보면 일본은 부상 지역에 나라를 세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다음 기록을 보면 일본이 부상의 지역을 보유해 다스리고 민생을 기르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삼국유사의 기록을 보면 옛날 버풍대왕이 자국전에서 즉위하고 부상의 땅을 굽어 살펴보고 말씀하시기를 옛적 한나라 명제가 꿈에 감흥받아 불법이 동쪽으로 흘러갔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버풍왕이 즉위한 곳이 부상과 멀지 않은 곳에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부상이 아메리카 대륙에 있었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동인지 문사륙의 4대 표장을 보면 삼가 생각하건대 신의 나라는 부상의 옛 경역이며 고죽의 옛 터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려가 건국되었었던 지역이 부상이라는 지역과 멀지 않다, 이러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상국은 아메리카 대륙이 아니라 신라나 외, 즉 일본과 인접한 동아시아 인근에서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서를 이어서 보면 해심이 이르기를 부상의 동쪽 천여리에는 여국이 있는데 그곳의 여자들은 용모가 단정하며 피부색이 매우 깨끗하여 희고 몸에 털이 있으며 두 발이 길어서 땅에 끓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산국의 동쪽 천여리에 여국이 있다, 이러한 기록으로 읽어봤을 때 부산국은 현재의 한반도를 말하고 부산국 동쪽 천여리의 여국은 바로 일본 열도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혜심은 왜 대한국에서 2만 년이나 떨어진 곳에 부산국이 있다고 얘기했을까, 이런 의문을 볼 수가 있는데, 아마도 고대 지도의 부정확성 때문에 최단거리로 가지 못하고 먼 거리를 빙빙 돌아서 갔기 때문에 2만이라는 터무니없는 수치가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당시 도교가 유행을 하고 있었는데 신선들이 산다는 부산국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부산국으로 가는 길을 쉽게 찾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해심이라는 승려가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이 양서의 제2편을 보면 부산국의 문화에 대해서 흥미로운 기록이 있는데, 국왕의 명칭은 을기라고 합니다. 귀인의 제1인자는 대대로라고 하고 2인자는 소대로, 3인자는 납돌사라고 합니다. 라고 했는데, 국왕의 명칭인 을기는 고구려 기록의 성씨인 을씨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그 예로 을파소, 을지문덕, 그리고 미천홍의 이름인 을불이 있습니다. 또한 귀족의 명칭인 대대로는 고구려의 12관등 중 최고 관등인 대대로와 명칭이 똑같습니다. 따라서 이 부산국이라는 나라는 고구려와 혈연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나라다, 이것을 추정해 볼 수가 있고, 그렇다면 이 부산국이라고 불린 한반도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언제 진출을 하였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4세기까지는 중앙아시아의 고구려 백제 신라와 한반도의 부산국 사이에 교류가 적다가 5세기부터 점차 실크로드를 따라서 인적 교류가 많아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충주의 중원 고구려비를 보면 관련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충주 중원 고구려비 원문을 보게 되면 5월에 고려 태왕의 상왕공과 신라 매금은 세세토록 형제같이 지내기를 원하여 서로 화목하고 천도를 지키기 위해 동으로 왔다라고 했습니다. 즉, 이 중원 고구려비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구려와 신라 입장에서 한반도는 동쪽이라는 것입니다. 즉, 한반도에 원래 고구려 백제 신라가 없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천도를 지키기 위해, 즉 수천을 하기 위해 이곳으로 왔다고 기록을 했는데, 여기서 수천이라는 단어는 바로 종교적 성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호하기 위해서 왔다, 이러한 뜻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한반도라는 땅은 종교적 성지였다,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 중앙아시아 지역에 있다가 해가 뜨는 곳, 즉 이 태양 숭배 신앙이 시작된 곳이라고 할 수 있는 동쪽에 해가 뜨는 부산국으로 와서 제사라든지 이런 활동을 담당하는 역할을 이 고구려와 신라인들이 맡았다,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구려와 신라가 주로 이 부산국, 즉 한반도에 많이 진출을 했다가 이후에 이 부산국, 즉 한반도는 신라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지금의 경주 지역에 종교적인 성지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 과정이 삼국유사에 대략적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삼국유사의 원종흥법 염촉멸싱이라는 편을 보면 옛날 버풍대왕이 자국전에서 즉위하고 부상의 땅을 굽어 살펴보고 말씀하시기를 옛적 한나라 명제가 꿈에 감흥받아 불법이 동쪽으로 흘러왔다. 과인은 즉위하면서부터 창생을 위하여 목을 닦고 죄를 없앨 것을 만들려고 염원해왔다 라고 하였다. 이에 조신들은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다만 나라를 다스리는 대의만을 준수했을 뿐 절을 세우겠다는 신성한 계획은 따르지 않았다. 이에 내양한 자가 있어 성은 박, 자는 염촉이었다. 용안을 우러러보고 왕의 뜻을 눈치채고 아뢰기를 모든 것이 버리기 어렵지만 제 목숨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신이 저녁에 죽어 아침에 큰 가르침이 행해진다면 불일이 자식 중천에 오르고 성주께서는 길이 편안하실 것입니다. 이에 대왕은 일부러 위의를 갖춰 바람 같은 조도를 동서로 들이고 서리빨 같은 무기를 남북에 버려놓고 여러 신하들을 불러 묻기를 그대들은 내가 정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고일로 지체시키는가 라고 했다. 이에 여러 신하들이 전전긍긍하며 황급히 맹서하고 손가락으로 동서를 가리켰다. 왕이 사인을 불러 일문하니 사인은 얼굴빛이 변하면서 대답할 말이 없었다. 대왕이 분노하여 그의 목을 베라고 명령하니 유사가 그를 묶어 관하로 끌고 왔다. 사인이 발언하고 옥리가 목을 베니 흰 젖이 한 길이나 솟아올랐다. 이에 집집마다 예를 하면 반드시 대대로 영화를 얻고 사람마다 돌을 닦으면 마땅히 불법의 이익을 얻게 되었다. 진흥대왕 주기 5년 갑자에 대흥윤사를 지었다. 절과 절들은 별처럼 버려있고 탑과 탑들은 기러기 행렬인 양 늘어섰다. 법당을 세우고 범종을 메어다니 용상 같은 승려의 무리가 세상에 복전이 되고 대소승의 불법이 서울의 자비로운 구름이 되었다. 타방의 보살이 세상에 출현하고 서역의 명승들이 이 땅에 강림하니 이로 인하여 사만을 병합하여 한나라가 되고 온 세상을 합하여 한 집안을 만들었다. 자, 이런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부산국, 즉 한반도에 있었던 종교적 성지인 부산국을 신라의 버풍왕이 눈여겨보고 있다가 이 지역에 큰 절을 세워서 불법을 일으켜야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다음에 이 사인, 즉 이 이차돈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사람의 목을 베서 죽음을 이용해서 이 지역에 종교적 성지를 건설을 한 다음에 이곳에 서역에 많은
승려들이 와서 생활할 정도로 이곳이 종교적인 명소가 되었다. 이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으로 이번 방송의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첫 번째, 한반도의 옛 이름은 부산국이었으며 태양 숭배 종교의 뿌리가 되는 종교적 성지였다. 그리고 이것은 일본의 국호와도 관련이 깊다. 또 고구려 신라 등 우리 조상들은 5세기 즈음에 이곳에 진출하였다. 또 통일신라가 한반도 경주에 종교적 성지를 건설하였는데 이것이 오늘날 경주에 고대 유적이 많은 이유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